어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아직도 좀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목감기가 걸렸는지 춥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또 목이 굉장히 좀 그래가지고 좀 죄송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카타이브의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이 밀리샤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요르단에 있는 이 미군 기지에다 대가지고 뭐 타워 22인가 여기에다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뭐 30 몇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들이 이렇게 또 와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대요. 미군 이렇게 공격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보복을 할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벌써 정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 카타이브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강아지가 이렇게 또 짖고 있네요. 죄송하고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만 이렇게 정밀 타격을 아마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응 방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또 정했다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측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란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은 우리는 이 미국하고 이렇게 컨플릭 있는 거 마찰이 있는 것을 이제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도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란을 친다고 하면은 뭐 이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자식들이 미군을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치게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3명을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명 이상이나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미군이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 분명한 이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보복이 한 번에 단 한 번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우리 이제부터 이 미군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서운 거죠. 이거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지네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 미국의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보복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네들도 무서운 거죠.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면서 우리 이제 미국한테 공격을 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늦지 않았나. 처맞기 전까지는 계기다가 아마 신나게 두들겨 맞은 뒤에는 잘못 생각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제부터 우리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한 발, 두 발, 세 발을 이렇게 또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뭐 계속 그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또 트럼프가 지지율이 많은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을 조사를 해본 결과 오차 밖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비슷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오차 범위 밖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4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렇게 또 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확실시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이민 정책에 대한 이런 뭐 신뢰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이민에 대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53% 정도가 트럼프를 믿고 있다고 하고요.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모든 불법 이민자들 모두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또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불법 이민자들은 계속 이제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이 나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트럼프도 만만치 않죠. 트럼프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이렇게 또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나이의 문제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것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좀 많이 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하고 보면은 트럼프가 바로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확실히 올해 이 대선에서 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이 얼마나 또 어지러워질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정상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리더들이 푸틴 러시아나 뭐 중국의 시진핑 이런 나라들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을 보면은 뭐 유럽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는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이 좀 이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전 세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전통적인 미국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통령, 좀 정의감에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힐 뉴스로 보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도 뭐 그렇게 자리가 튼튼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트럼프도 뭐 지지율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보다 좀 높기는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소권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소권이 걸려 있으면서 재판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둘씩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 중 한 53% 정도, 특히 이 경합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윙 스테이 7개 주들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53% 정도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수많은 기소권들에서 진다고 하면은 나는 트럼프를 뽑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대선 결과에도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고 있는데
모든 이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둘씩 계속 이제 좀 진다고 재판에서 이제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저해지지 않을까 그런 퍼센티지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이 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건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을 보면은 항상 이 중국이나 그리고 이 러시아가 스파이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대선에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잘 이렇게 또 얘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중국이 좀 interference, 그러니까 참견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시진핑이 알았다. 우리는 절대로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또 뒤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특히 러시아는 뭐 대놓고 이렇게 또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뒤에서 이렇게 또 좀 개입을 하지 않을까 뭐 인터넷이나 뭐 인터넷 부대 뭐 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난 2020년도에 지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이렇게 또 성공을 하면서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대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좀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컨택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그것을 보기에 좀 탐탁치 않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공화당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유언비어 그리고 이 음모론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냐면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펜타곤 있지 않습니까? 펜타곤의 비밀 요원이다. 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NFL 무슨 선수랑 이렇게 또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또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펜타곤 요원인데 뭐 스파이 같이 이렇게 또 요원인데 이 NFL 이 남친과 이렇게 또 사귀는 것은 이제 겉으로만 사귀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사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면은 이 트럼피들이 진짜 믿거든요. 이 트럼피들이 이렇게 또 믿으면서 더 많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가지고 이 거짓 정보, 음모론을 더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 밖에도 테일러 스위프트랑 이 연애를 하고 있는 이 NFL 선수도 좀 어느 정도 요원같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NFL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승부 조작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음모론이 난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습니까? 위에서 흐르는 이 트럼프의 물이 이렇게 또 탁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런 이제 트럼피들도 다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렇게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실제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그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캠페인 뭐 이런 음모론을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나쁜 얘기만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그런 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야 그리고 이런 음모론들 진짜 베이스레스,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죠. 이런 가짜 뉴스들 퍼뜨리는 사람들은 진짜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제발 음모론 퍼뜨리는 자들은
예, 진짜 개짜증 납니다. 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사회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네, 뭐 미국을 보면은 네, 뭐 당연히 노동 시장이 굉장히 또 따뜻하다. 예, 아직까지도 좀 따뜻하다라는 그런 네,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AI 붐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뭐 AI 뭐 리볼루션이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에서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무엇이냐 하고 보면은 바로 이 MZ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네레이션 Z 세대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 해고 당하는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틱톡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런 뭐 제네레이션 Z 세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테크 기업에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해고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지고 틱톡에 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공감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유행처럼 이렇게 또 번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보면은 특히 이 커머셜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특히 이런 오피스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재택근무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습니까?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출퇴근시키고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그냥 이제 평생토록 이렇게 또 하도록 퍼머넌틀리 이렇게 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그런 회사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 빌딩들에 대한 이 공실률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뭐 보스턴 같은 도심지를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 빌딩들이 항상 이렇게 또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오피스 빌딩들은 절반 이상이 지금 비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침체기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아직도 모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런 뭐 폭락 같은 거나 이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이 $1 trillion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1 trillion 정도의 이 마켓 커렉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또 타격을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데 그 대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은 이 대출 은행까지 타격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줄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네요. 제발 좀 크게는 데미지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 토마토 주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토마토 주스를 이렇게 또 마시면은 장내에 있는 이런 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살모넬라 균이나 그리고 장내에 있는 수많은 이 박테리아들을 다 이렇게 또 죽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장티푸스 균도 이렇게 또 죽이고 그러면서 이 토마토 주스 안에는 뭐 향균, 펩타이드 뭐 이종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서 이 장 안에 있는 뭐 다른 병원 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코넬대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토마토가 좀 싸게 나온다고 하면은 토마토 이렇게 또 많이 사셔가지고 토마토 주스 이렇게 또 만들어 먹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마토 주스가 그렇게 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토마토에 대한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많이 드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나스닥이 문제인데, 나스닥은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보면은 오늘 또 이제 민간 고용에 대한 그런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 민간 고용은 이번 달에 한 10만 건 정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이렇게 또 적게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저번 달에는 뭐 대략 한 뭐 15만 건 정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민간 고용 측에서는 좀, 이 고용 시장이 좀 약간 더 좀 차가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오늘 나스닥이 1.4%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1% 넘게 이렇게 또 급격히 내려가고 있으면서 어제 알파벳,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대테크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뭐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요번 이제 1분기 이 전망을 보면은 1분기 전망은 별로 맑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마도 3월 달에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또 겹치다 보니까 오늘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한 이 나스닥 계속해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뭐 알파벳, 이 구글이나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지난 4분기는 실적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 알파벳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이 AI 수혜주의다라고 하면서 이 AI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면서 이 AI에 대한 묻지마 투자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이제 버블이 어느 정도 끼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뭐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이 광고에 대한 그런 수익이 예상치보다는 좀 적었다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좀 적으면서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으면서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은 이번 1분기에는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알파벳의 주식은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이렇게 더 좋았다고 하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그런데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너무나 높았던 그 탓인지 요번 1분기에는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매출들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보다는 좀 약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지난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보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좀 많이 이 매출 한 30% 정도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AI를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코파일럿 같은 거 이렇게 또 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좀 늘기는 늘었지만 그런데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MD에 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MD의 주가도 오늘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2의 엔비디아다라고 하면서 이 AMD 주식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느 이제 투자은행에서는 이 AMD의 주식은 앞으로 400% 정도 오를 것이다. 앞으로 뭐 3배 정도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 AMD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AMD가 이 전망을 보면은 전망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밝지는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이 투자 은행들에서는 이 AMD에 대한 이런 이제 그레이드를 좀 다운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투자 등급을 이렇게 또 낮췄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AMD 주식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유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AMD의 세일즈 포레캐스트가 앞으로 이제 팔리는 그 매출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이 AI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AMD 주식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한 그런 이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버블이 끼었다.
라고 뉴스에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그 버블이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팍 터지지는 않았지만 살짝 이렇게 또 가라앉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또 드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 AI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 AI가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놓을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해내야지만 지금 오른 이 주식들이 계속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오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출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이제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UPS에서 12,000여 명이나 가량 되는 그런 직원들을 해고를 하기로 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그 UPS 12,0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매니지먼트에서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자르지 않고 블루 칼라 잡들이 아니라 와이 칼라 잡들이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또 자르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 사무직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이제 대신 해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UPS에서는 이 AI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와이칼라 잡들, 이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다고 하네요. 뭐 분명히 이 UPS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매출이 예전보다는 또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택배 같은 게 줄을 수밖에 없겠죠. 줄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고를 해야 하긴 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또 이 AI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AI를 이렇게 또 써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매니지먼트에서 하던 일을 AI가 이렇게 또 직접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필요 없네. 거기에다가 비용 절감도 해야 돼. 라고 해야 하니까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 와이칼라 잡들이 12,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 와이칼라 잡들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테크 기업들에서 먼저 굉장히 많이 해고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이 알파벳에서 엄청나게 해고를 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면서 비용 절감을 거기서 하면서 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더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투자를 더 하면서 AI를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시키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와이칼라 잡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그런 잡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만 적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줘. 그냥 엔터만 친다고 하면은 이 AI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또 그려주다 보니까 진짜 잘 그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게임 회사들에서도 많이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AI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또 해고 소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의 이 최근에 이 해고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보면은 바로 이 페이팔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핀테크 기업인 이 페이팔에서 직원들의 한 9% 정도인 2,500여 명을 해고를 하기로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침체기에 오가고 있으면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이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AI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테크 기업들에서 빠르게 접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필요 없겠네. AI가 일을 다 해주네 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핀테크 기업 페이팔에서 자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직원 수의 한 9% 정도를 이렇게 또 자른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AI가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AI한테 이렇게 또 일을 시켜. 뭐 회사는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 경제는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해고를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이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악순환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지난 3년간 새로운 이 월마트 스토어를 단 하나도 오픈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이 월마트는 새로운 매장을 이렇게 또 오픈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또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또 늘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늘릴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월마트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150개의 매장을 늘리기로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앞으로 이 새로운 이 월마트 매장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월마트 주식을 보면은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월마트 주식을 3대1로 이 스플릿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 월마트 주식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주식 스플릿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월마트 주식을 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갱신을 했거든요. 이 월마트 주식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끝나면서도 계속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면서 이 월마트 주식 역대 최고치 지난 11월 달에 뭐 170 얼마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랐다가 지금 살짝 내려갔는데 어쨌든 월마트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매장을 넓히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살 수가 없거든요. 직접 가서 보면서 그것도 또 재미지 않습니까? 마트 가는 것도 재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마트에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월마트 매장은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도 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월마트 주식이 스플릿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보이거든요. 싸게 보인다고 하면은 리테일 인베스터들, 이 미국에 있는 개미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P통신을 보면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부터 스톡 옵션을 받기로 한 그런 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55 빌리언 달러 어치의 테슬라 옵션을 이렇게 또 스톡 옵션을 받기로 이렇게 또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테슬라 주식 델라웨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 9개 정도밖에 가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내가 테슬라 주주인데 테슬라 주식 9개밖에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테슬라 주주인데 아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주식 스톡 옵션을 55 빌리언 달러나 가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법전 다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소액 주주한테 지금 지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55 빌리언 달러나 받은 그 테슬라 주식을 아마도 토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짜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테슬라 주식 단 9개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또 기소권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지금 뭐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법정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또 스톡 옵션으로 이게 주기로 한 거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지금 좀 짜증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부자에서 계속해가지고 순위가 밀려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몇백만 달러 이상 갖는다고 하면은
예,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 몇백만 달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당연히 뭐 기업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틀리겠지만 그냥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몇백만 달러까지만 있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전 세계 1위 부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결정권을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테슬라 주식 20 몇 %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